너 커서 뭐 될래? 크면 뭐하니? 요즘 제 고민이 하나 늘었어요. 부모님이 12시 넘어서까지 깨어있으면 키도 안 크고 공부한 내용도 정리가 안 된다 하면서 자꾸 일찍 자라고 하세요. 부모님은 제 현실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학원 마치고 집에 오면 9시가 넘어요. 그럼 오자마자 씻고 간식 먹고 뭐 정리 좀 하다 학원이랑 학교 숙제하면 금방 12시가 되죠. 그때부터가 진짜 제 시간이란 말이에요. 친구들이랑 톡도 하고 게임도 잠깐 하며 겨우 스트레스를 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키도 안 크고 공부한 효과도 없다고 하니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 부모님 말씀이 맞겠죠. 그렇다면 전 언제 쉬고 친구들이랑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정말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면은 단순히 쉬는 활동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에요. 인간은 수면을 통해 신체 기관을 정비해 다음날 다시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전날의 기억을 유지하는 것인데요. 특히나 여러분 같은 시기에는 잠을 잘 자야 성장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삶의 3분의 1이나 잠을 자는 데 쓰지 않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수면의 기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낮 동안 열심히 활동한 우리의 몸은 휴식과 정리가 필요해요. 수면 시간은 우리 신체의 휴식과 정리를 가져다 주죠. 휴식이라고 해서 모든 기관이 쉬는 것은 아니에요. 팔, 다리 등 우리가 평소 보고 느끼는 신체 부분은 쉬고 몸 안의 여러 기관들은 부지런히 낮 동안 활동해서 발생한 찌꺼기를 제거하죠.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잠을 자는 동안 낮 시간의 활동으로 생긴 뇌와 근육에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하고 작은 손상이 있는 부분은 빠르게 보수를 해서 다음날 가뿐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죠. 그래서 여러분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날 몸도 무겁고 피로감이 계속되는 이유가 바로 이 수면 중에 일어나는 청소와 보수 활동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수면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열심히 공부한 것을 오래 기억하도록 해줘요. 잠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받아들인 여러 정보 중 중요 정보를 선별하고 기존의 기억과 연결고리를 만들어 저장하죠. 이렇게 저장된 정보는 오랫동안 기억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밤을 새워 공부한 후 시험을 치면 공부한 내용이 기억이 잘 날 듯 말 듯 하지만 공부를 한 후 일정 시간 자고 일어나 다시 공부하고 시험을 치면 공부한 내용이 더 잘 기억나는 비밀은 바로 공부 사이에 수면에 있어요. 그래서 공부한 내용을 잘 기억하고 싶다면 공부를 한 후 꼭 잠을 자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한 후 자기 전에 핸드폰을 1시간쯤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면 시간 동안 중요하게 취급되는 정보는 핸드폰을 보며 생각한 내용이에요. 우리 뇌는 가장 최근 정보를 중요한 순으로 저장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한 내용 뒤로 밀려서 저장되게 하면 안 되겠죠? 꼭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자기 직전에 보세요. 수면은 공부뿐 아니라 청소년기의 성장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근육 발달에 필요한 성장 호르몬을 분비해요. 단, 조건은 깊은 잠을 자는 동안이에요. 부모님들이 일찍 자라고 말씀하시는 근거는 바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는 깊은 잠의 시간과 관계가 있어요. 호르몬은 우리 몸의 각 기능을 정상적 상태로 유지시키고 키를 자라게 하거나 남성과 여성의 성적 특징을 드러나게 하는 등의 역할을 해요. 잠이 드는 단계에도 호르몬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호르몬의 이름은 멜라토닌이에요. 멜라토닌은 깊은 잠을 자도록 하는 호르몬으로 밤 10시경에 분비되기 시작해서 새벽 2시쯤에 최고로 많이 분비되죠. 즉 10시에서 새벽 2, 3시 사이가 깊게 잠들 수 있는 시간이에요. 성장 호르몬은 깊은 잠을 잘 때 분비되므로 10시에서 새벽 2, 3시에 깊은 잠을 잔다면 성장 호르몬이 팍팍 분비될 가능성이 높아요.
학원과 숙제, 친구와의 대화 등으로 10시에 잠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러나 조금 노력한다면 11시쯤에 잠자리에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키가 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까지 말한 숙면의 골든타임 11시를 지켜야 성장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돼서 키 클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성장판을 자극하는 운동과 단백질과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한 식생활도 잊지 마세요. 뇌와 근육 이외에 위장에게도 수면 시간은 중요하다고 해요. 자기 전에 식사를 하거나 간식을 하면 수면 중에도 위가 활동을 계속해 청소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겠죠. 반대로 공복을 유지해서 밤사이에 위장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아침에는 청소로 생긴 부산물들을 변으로 내보낸다고 해요. 그럼 저녁 간식을 줄이면 변비 예방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밤사이 위장이 잘 비워지면 성장 호르몬 분비도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숙면을 위해 잠들기 4시간 전에 식사나 간식을 마무리해 보세요. 그럼 수면 부족으로 나타나는 현상도 확인해 볼까요? 수면 부족은 집중력 결핍, 과도한 피로감, 비만, 우울증 등 다양한 문제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잠을 자지 못하는데 왜 집중력이 떨어질까요? 그 과정은 저녁에 청소를 깨끗하게 한 방과 그렇지 않은 방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매일 방을 잘 정리하면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놓이게 되고 바닥도 깨끗하겠죠. 이런 경우 무언가를 찾으려 할 때도 쉽게 빨리 찾을 수 있어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금세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환경이 깨끗하니까 질병에 걸릴 가능성도 낮죠. 반면에 며칠 동안 방을 치우지 않고 물건을 잘 정리하지 않았다면 무언가를 찾을 때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되고 은근히 짜증이 날 거예요. 또 청소하지 않고 둔 것들로 인해 질병에 걸릴 가능성도 커지죠. 이렇듯 잠을 자지 않으면 신체가 활동 중에 발생한 노폐물을 제거할 여유도 없고 낮 동안 입력된 여러 정보를 정리하지 못해 필요한 정보를 떠올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작은 일을 처리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면 결국 집중력이 떨어지고 노폐물이 남아있으니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되죠. 혹시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한 다음날 기분이 꿀꿀하고 쉽게 화가 났던 경험이 있나요? 왜 그럴까요? 설명을 하려니 또 호르몬이 등장하네요. 바로 세로토닌인데요. 숙면을 취하면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고 행복을 느끼게 하는 이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해요. 수면 양이 부족하면 세로토닌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아 욱하는 충동성이 증가하고 결정 능력도 떨어져서 감정 조절이 조금 어려워져요. 그래서 평상시보다 민감하고 작은 일에도 상처를 받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죠. 와, 이 잠은 행복 호르몬과도 연결되어 있네요. 그럼 수면과 비만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잠을 충분히 자서 컨디션이 좋을 때면 뇌는 활동성을 높여주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 활동을 도와줘요. 그러나 잠이 부족해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 뇌는 그렐린이라는 공복 호르몬을 분비해 음식을 섭취하도록 신체 조건을 바꾸죠.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면 자꾸 배가 고프다는 느낌을 받고 평소보다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죠. 그리고 피곤해서 활동량도 줄어들어요. 또 야간에 오래 깨어 있으면 그 자체로 출출함을 느껴서 야식을 먹는 경우도 많아요. 야식은 대부분 열량이 높고 먹은 음식이 다 소화하기도 전에 잠들게 되면 야간에 먹은 음식은 지방으로 변해 몸에 저장되죠.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비만이 될 가능성이 커져요. 잠자는 시간이 1시간 줄면 비만이 될 가능성이 3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제대로 푹 자는 건 정말 중요하죠. 자, 그럼 청소년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수면 시간은 얼마일까요? 바로 8시간 이상입니다. 현실 수면 시간과 좀 차이가 있죠? 맞아요. 여러분의 스케줄대로라면 학원 다녀오고 숙제하고 친구들과 톡하느라 바쁘겠지만 성장과 긍정적 컨디션이라는 더 큰 것을 얻기 위해 야간의 게임이나 톡은 10시경까지로 정해보세요. 그리고 과제가 있을 때는 다른 활동과 과제를 함께 하기보다는
과제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11시경엔 잠들 수 있겠죠? 어때요? 지키기 어렵지 않은 규칙이죠? 그렇게 11시에서 아침 7시까지 잔다면 적절한 수면을 통해 신체와 뇌의 노폐물 제거와 회복을 돕고 학습 효과를 높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숙면의 골든타임을 꼭 지킨다면 키가 쑥 자랄 가능성이 높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수면은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에 의해 유지가 되죠. 멜라토닌은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호르몬으로 몸에서 밤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몸은 원래 저녁에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하면 졸음이 오고 곧 깊은 잠으로 빠져들어요. 그러면 몸에서는 노폐물 제거와 신체 보수 작업을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깊은 잠으로 빠질 때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은 우리 몸의 뼈와 연골의 성장을 돕고 지방 분해나 단백질 합성도 도와줘요. 즉, 10시나 11시경에 잠드는 것이 청소년의 성장과 비만 예방에 큰 도움이 되죠. 여기서 잠깐! 여러분, 혹시 여드름으로 고민하고 있나요? 주변의 친구 한둘은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그런 여러분들 위해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의 숨은 역할을 공개할게요. 멜라토닌은 숙면을 유도하는 동시에 바로 신체의 기능과 피부 컨디션의 회복을 도와요. 그러니까 꼭 11시 전에 잠들고 숙면의 조건을 갖춰보세요. 멜라토닌은 신체와 피부의 독소를 빠르게 제거하는 기능이 있어서 잠을 깊이 자면 염증 수치가 낮아질 수 있어요. 푹 자면 피부가 밝아진다는 말은 100% 진실. 여드름이 고민이라면 꼭 숙면의 골든타임 11시에 잠들기를 잊지 마세요. 만일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해 졸릴 때는 15분에서 20분쯤의 낮잠을 활용해 보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전날의 수면 부족을 해소해 집중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아는 사람 중 낮잠 애호가를 확인해 볼까요? 만성 불면증을 가지고 있던 나폴레옹은 수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낮잠을 꼭 잤다고 해요. 발명왕 에디슨은 잠자는 시간을 동굴 속의 원신으로 돌아가는 시간이라며 그렇게 낭비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낮잠을 길게 아주 자주 잤다고 해요. 아인슈타인은 대표적인 낮잠 애호가예요. 그는 낮잠이 마음을 깨끗하고 창의적으로 만들어준다라고 했어요. 과학자라 그런지 수면의 원리를 잘 아는 것 같아요. 다방면의 재능을 가진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자신만의 낮잠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4시간마다 15분씩 잠을 자서 낮 동안 총 1시간 30분의 낮잠을 잤다고 해요. 이 습관은 선원이었을 때 생긴 건데 장기간 항해를 할 때 위급 상황을 대비해 밤잠을 줄이고 낮 시간에 토막잠으로 집중력을 유지했다고 해요. 전날 숙면을 취하지 못했다면 점심을 먹은 후 잠시 눈을 감고 쉬어보세요. 오후에는 훨씬 가뿐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수면 시간과 수면 방해 요소를 확인해 볼까요? 질병관리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의 중학생 평균 수면 시간은 1학년은 7.4시간, 2학년 7시간, 3학년 6.7시간이라고 해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있네요. 수면 부족의 원인 중 가장 많은 것은 SNS, 톡 등의 스마트폰 사용, 그리고 두 번째 원인이 공부라고 합니다. 이 중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은 수면 시간 부족뿐 아니라 수면의 질도 낮춰서 성장과 두뇌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TV 또는 컴퓨터 등에 있는 디지털 스크린에서는 청색광이 나와요. 그런데 이 인간의 뇌는 이 청색광을 아직 낮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수면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몸은 엄청 피곤해서 쉬어야 하는데 잠이 안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집중해서 본 경우 스마트폰을 끄더라도 1시간이 지나야 제대로 잠든다는 실험 결과도 있고 핸드폰에서 청색광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어도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합니다. 최근 잠을 잤는데도 피곤하고 잔 것 같지 않다면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아닌지 꼭 확인해 보세요. 아무리 10시에 자려고 누웠다고 해도
누워서 핸드폰을 본다면 그건 말짱, 꽝! 폭망 예약이에요. 숙면의 골든타임을 선택해도 수면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면 새벽에 잠드는 것과 같은 부정적 효과가 발생해요. 가능한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스마트폰의 사용을 완료하면 여러분이 깊은 잠을 자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현대인 중 충분한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수면 시간만큼 수면의 질을 높여주는 방법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중 효과적인 몇 가지를 함께 확인해 볼까요? 첫째, 낮 시간대 활동량 늘리기, 스트레칭 하기. 이 방법은 책상 앞에 오래 앉아있는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하죠. 길게도 아니고 하루에 15분 정도만 산책이나 야외 활동을 해도 밤에 멜라토닌 분비를 도와서 숙면을 취하게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둘째, 조명 확인하기. 잠자리 조명도 중요해요. 밤 10시 이후에는 너무 밝은 빛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자기 전에는 반드시 조명을 꺼 주변을 어둡게 하고 자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도 너무 늦게 보지 않는 것이 좋겠죠. 잠들기 바로 전까지 게임을 하면 뇌가 깨어있는 상태를 오래 유지해서 깊은 잠을 잘 수 없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셋째, 저녁 늦게 콜라, 커피나 초콜릿, 초코우유, 커피우유 등 카페인이 포함된 음식을 피하기. 왜냐하면 카페인이 포함된 음식은 뇌를 낮과 같이 깨어있도록 하기 때문인데요. 콜라나 차 마셔도 난 잘 자는데? 하는 경우도 잠은 자지만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줄어든다고 하니 적어도 잠들기 4시간 안에는 카페인이 포함된 음식을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아요. 넷째, 화나는 일이 있으면 일기를 쓰거나 운동을 통해 감정을 풀고 잠드는 것이 좋아요. 잠들기 전에 생각을 정리하면 자는 동안 뇌가 그 문제를 좀 더 잘 정리해서 좋은 해결 방안이 생각날 가능성이 높아져요. 다섯째, 항상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도록 습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래도 잠이 부족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10시간 정도 충분히 자도 됩니다. 여러분의 수면은 어떤가요? 중학생의 평균 수면 시간만큼 자고 있나요? 자고 일어나면 개운한가요? 수면은 단순한 잠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과 정신을 회복하고 일상의 건강을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장치입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낮 시간의 활동에서 발생한 노폐물을 제거하는 신체의 청소의 시간, 그리고 필요한 부분을 고치고 보충을 하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집중력 저하, 비만, 우울증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반복되는 수면 부족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낮춰 유전자가 계획한 것보다 적게 성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가장 깊은 잠을 자는 10시에서 새벽 2시경의 숙면 시간은 청소년에게 성장과 학습에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청소년에게 적합한 숙면 시간은 6시간에서 8시간이지만 현실적으로 항상 8시간을 다 자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수면의 시간보다는 노력을 통해 수면의 질을 높여 숙면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